안녕하세요. 대치동 전문가들의 김시훈입니다. 옆에 우리 안동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동욱 선생입니다. 동욱 선생님, 요즘에 날씨가요. 네네.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그죠? 네, 많이 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학생들 만나서 공부하려고 출근하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그 외투를 어떤 걸 입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출근했거든요. 그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곧 모의고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환절기인데, 여러모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겨울방학이 끝났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 이제 3월 교육청, 음, 6월 평가원,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지금 국어는 일단은 우리 제일 처음에 국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어 시험 떨리고 막 긴장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네, 네, 국어 시험 실력 발휘를 못하면 나머지가 이렇게 우수수 안 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국어 학습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수능 특강은 교재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수능 특강을 막 들고 다니면서 푸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자이스토리, 마더텅 네. 이런 막 기출 문제 막 갖고 다니면서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지금은 뭐 공부야 뭐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의 학습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차라리 국어만 가지고 대학 입시를 한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하여튼 많이 공부하면 좋죠, 국어 공부는. 근데 국어 공부만 해서 우리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건데, 어쨌든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다른 과목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능 영역, 수능 국어에서 그 1교시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네. 그다음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떤 나에게 어떤 작전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마더텅, 자이스토리 등등의 기출문제집을 음. 두껍게 사서 이제 이름도 이렇게 쓰고요, 책꽂이에 꽂아 놓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노란 그 수능 특강, 뭐 선택 과목을 비롯해서 독서문학 가방에 넣어 놓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음. 친구도 있습니다. 모두 이 안동욱 선생님은 모든 친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잘 되기를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기출 문제집을 막 푸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기출 문제를 제껴 두고 연계 교재니까 이렇게 연계 교재만 파는 것이 더 중요한 음. 것이냐, 요 기로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김시훈 선생님과 카메라 음. 앞에 섰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방향을 못 잡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인제 고3 친구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제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출 문제를 또 손대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제는 아니야. 내 연계 교재를 좀 더 파야겠다.' 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아직 네.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제일 중요한 말씀을 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음. 물어봐 주셨는데, 네. 두 개를 융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연계 교재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태권도를 좀 배워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오른발로 앞차기를 하기 위해서는 파워를 가장 세게 실어서 어떤 그 타격 부분에 가장 센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의 70%의 힘을 줍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잘 나갈 수 있도록 30%가 그 나머지 힘을 뒷받침해 주죠. 그 70% 정도에 해당하는 그 힘을 수능 연계 교재로 잡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연계 교재의 어떤 그 유의미함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의 지문이나 작품이 아니라 기출 문제에 제시된 선택지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음. 것들을 좀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게 낫다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좀 말이 네. 어려울 수도 있었으니까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보죠. 일단은 수능 연계 교재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서 50% 이상은 출제하겠다라는 출제자 측의, 그러니까 평가원 측의 음.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과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했을 때 그 선택지들은 조금 많이 평가원 스타일과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게, 연계 교재 그리고 그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하는 곳 두 기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EBS라는 어떤 그 공기업, 음. 그다음에 출제한다라는 정부 기관, 그 두 개가 같은 건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그 평가원 측에서, 그러니까 출제하는 쪽에서 이 EBS에서 출제한 아니면 EBS에 제시한 작품과 지문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여지껏 내던 스타일로 큰 변화 없이 내겠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결론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중간 정리하면은 문제 스타일은 기출 문제로 익혀라. 하지만 그 기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기반이 어떤 소스는 연계교재의 작품이나 지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머릿속에 넣어라.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이제 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지금은 당연히 연계 교재도 중요하고 기출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잘 조화를 이루어 갖고 네. 학습을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더 이제 콕 집어서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면 네네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은 기출 문제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됩니까? 연계 교재에 비중을 둬야 됩니까? 또 연계 교재에 만약 비중을 둔다고 하면 이유가 네. 뭡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이걸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참고로 아까 태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동욱쌤은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더 많으십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여학생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기출 문제에 좀 더 힘을 좀 줘야 되느냐 아니면 연계 교재에 힘을 더 줘야 되느냐인데 일단은 뭐니 해도 3번, 4번 뭐 이렇게 10번 제게 여러분들께서 물어봐 주신다 한다면 저는 변화 없이 그대로 연계 교재에 무게 중심을 많이 실어라라는 겁니다. 연계 교재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프로토콜은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문의 또는 작품의 변형인 선택지를 우리가 골라내거나 소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로는 내가 무엇을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읽는 것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거든요. 그 무엇이 바로 연계교재입니다. 연계교재는 마치 내일 학교 내신 시험 보듯이 꼼꼼하게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내가 시험에서 굉장히 유리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과학지문이면 과학지문, 인문예술이면 인문예술지문, 고전소설이면 고전소설, 현대시, 극문학, 수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 것으로 섭렵하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그 작품이나 지문에 따른 문제들도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 버전 말고요.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답이 1번이라 할지라도 2, 3, 4, 5번 끝까지 샤프로 덧칠해 가면서 스스로 선택지를 변형해 가면서 이렇게 익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를 조금씩 접근해 나가면은 머릿속에는 이미 연계교재와 관련한 독서 지문 또는 문학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기출 문제의 지문과 작품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교재가 잔상에 남고 거기에 익숙해진 내가 선택 기출 문제 나와 있는 문제, 사실 문제가 아니죠. 선택지죠. 선택지를 익힐 수 있는 그 고급 선택지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병행하되 우선은 연계교재로 하고 연계교재는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익힌 걸 확인하지 시험처럼 풀지 말고요. 확인하고 시험처럼 풀어보는 것은 기출문제. 그렇게 되면 기출문제 작품 분석이나 지문 분석이 우선시 되지 않고요. 내가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조금 깊게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지에 좀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구조, 그 다음에 문장의 모형들이 이제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우리 특히 이제 N수생 같은 경우에는 네. 기출 문제를 아주 여러 번 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막 정말 뭐 새로운 게 없을 정도로 막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오면 이 네. 친구들은 뭐 계속 풀고 네. 또 예전에 나왔다 그러면 또 풀고 여러 번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기출 중심의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선생님께서도 아주 오랫동안 그런 많은 수험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에도 이런 그 문의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이 올해도 기출 문제를 돌려야 하나요? 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N수생이었는데 대체 기출 문제를 돌린다는 건 뭔지 그리고 기출 문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한목적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부안해 동하는 그런 느낌의 안타까운 어떤 뭐 질문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그대로 그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돌린다라는 말도 되게 어불성설인 게, 그러면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고3보다는, 그렇게 공부했을 때 고3보다는 재수생이 더 점수가 높아야 되고요. 재수생보다는 삼수생이 더 높아야 되고요. 그 이상의 N수생들이 점수가 비례해서 이렇게 높아야 되는 건데 정작 그렇지 않거든요. 기출문제에 대한 그릇된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이나 작품 분석에 너무 연연했지, 기출문제,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그 선택지의 그 고급스러움, 세련됨, 그 다음에 거기에 함정을 교묘하게 파놓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다시 안 나올 지문과 다시 안 나올 작품을 분석하고 더 봐야 되는 선택지들은 가볍게 봤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큰 발전 없이 도돌이표 돌듯이 계속 그렇게 반복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문제를 봐라. 지문과 작품에 연연해 하지 말고, 연계교재 같은 경우는 문제도 확인 정도의 차원이 중요하지만 연계교재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지문 분석,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기출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기출은 이제 문제를 푸는, 예를 들어 시간 내에 들어오는 훈련, 네. 뭐 감각, 네.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새로운 글을 딱 봤을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솔직히 힘은 안 생기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네네. 이건 어떻게 길러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전에도 우리 연말에 선생님과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 나눴을 때, 국어 영역은, 다른 영역은 제가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어 영역은 정말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계속 영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네. 않겠느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지문의 수준, 분량, 깊이 이게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다 연계교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교재로 공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서의 힘을 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평가원 기출문제든 재작년 평가원 기출문제든 간에 그건 다 모두 출처가 대부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온 연계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봐야지 뭔가 작품이나 지문이 더 고급스럽고 수능 특강은 뭔가 약간 뭐 좀 덜 된, 약간 폄하된 느낌에 이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평가원에 나온 그 문제나 지문의 출처는 모두 수능 특강입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의 분량이 상당하거든요. 제가 자신하건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연계교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온전히 다 보고 수능 시험장에 가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30% 미만이라고 봅니다. 네. 훈련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독서나 문학 작품의 어려움, 그다음에 독서 지문의 깊이, 난도, 이런 게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교재만으로도 독서 훈련은 다 된다. 연계교재만으로도 작품 분석이라든가 어떤 그 작품을 문제로 끌어가는 그 과정, 능력은 연습이 됩니다. 다만 실전의 힘을 길러야 하는데 EBS 문제,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의 교재 문제는 평가원 문제와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결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그리고 실전에 나오는 문제를 그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한 기출 문제를 뒤에 푸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든가 무게중심에 대한 퍼센티지는 연계교재 쪽에 한 70% 정도 주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간헐적으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선택지의 어떤 그 선택지가 뭘 요구하는지를 좀 정밀하게 파악하는 연습은 그 이후에 하면 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연계 기출에 대한 자기만의 사이클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럴 때는 기출 한번 봐줘야 되겠다. 다시 연계를 좀 더 되짚어 봐야 되겠다. 지금 이 흐름대로 잘 따라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이클은 자신에게 맞게 자기가 스스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수능 출제 구조를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국어는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네네.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문제가 네. 나오는 건가요? 네, 다 아시는 바지만 예. 암기를 해서 될 수 있는 건 1번부터 45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독해 능력, 그다음에 시간 안에 이 독해 지문 어떤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선택지는 문제를 내가 체크할 수 있을 거냐라는 능력과 그다음에 이해도입니다. 물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크게 우리가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는 독서와 문학으로 크게 양분한다라고 봤을 때 그 함의되어 있고, 그러니까 함의된, 그다음에 함축된 그 문학 작품 속에서
유의미한 개념들, 유의미한 어떤 서사적 구조라든가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요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능력 평가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시간 안에 이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지문들을 어떤 틀에 맞게끔 내 걸로 가져와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해 능력과 그다음에 독해 능력. 음.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주안점을 둔다면 네. 역시 연계 교재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겠구나.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그 물길이 좀 이렇게 잡힐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독해력하고 이해력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출제할 때는 연계 교재하고 새로운 네. 지문이 적절하게 섞이는 거죠? 네네네. 네, 그죠? 적절하게 섞이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제게 이제 어떤 학생이 반문을 해본다면 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연계 교재는 알겠다고요. 근데 새롭게 나오는 거 모두 다 100% 연계가 아니니까 맞죠. 새롭게 나오는 지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즉석에서 이미 그거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너는 분명히 연계 교재를 충실히 했다면 낯선 지문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탑재된 것일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걱정을 굳이 사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접어두고 연계 교재만으로도 공부해도 충분히 실력은 쌓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옵션의 성격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활용해보라. 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동생님께서 연계 교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네. 여러 번 막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이걸 좀 짤막하게 이제 우리 방송을 네. 정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리된 걸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걸 좀 요약해서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한번 더 네. 마무리를 해주시죠. 연계 교재가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볼 시험에 대한 범위를 평가원 측에서 제시를 해준 것이다. 이거를 돌려 말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재학생 신분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뭐 1년 전, 2년 전 수험생 되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시험 범위가 뭐지? 선생님 시험 범위 뭐예요? 라고 하면서 시험 범위를 받고 그렇게 시험 범위대로 공부했던 그 마음이 조금 더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가원이 출제 범위를 제시해 주는, 남들에게도 다 공평하게 나에게도 공평하게 제시된 그 어떤 정보를 굳이 여러분들이 애써 무시할 필요가 없다. 출제 소재, 출제 작품, 출제 어떤 범위 영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일단 충실해야 된다가 바로 연계 교재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답의 또 일부분이긴 한데, 연계 교재만으로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연계 교재만으로도 대비는 될 수 있다. 왜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합치면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 두 권 꼼꼼히 보고 수능장에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도 않은 것, 그리고 스스로도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 멘탈 낭비가 된다. 라는 요 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독해 또는 문학 분석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연계 교재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생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일단은 네. 평가원이 출제 범위를 제시한 좋은 자료고, 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독해 훈련하기에 가장 또 네. 적절하고 이상적인 자료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3월 네. 교육청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우리 저기 국어 시험은 또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국어 시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국어를 잘 보면 수학도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보는데, 네. 그게 아니라 국어를 또 실력 발휘 못하면 친구들이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국어 학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네. 또 계속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친구들한테 네. 좋은 말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 수험생들에게 좀 해당이 될 말일 텐데요. 불과 한 몇 달 전에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는 선택 과목이 없는 시험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곧 며칠 후에 있을 3월 24일에 있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여지껏 봤던 시험지의 형태가 아니라 아마 처음 보는 시험지의 형태가 되거든요.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이미 좀 현명하게
시험지가 바뀐다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본 친구들 아주 잘하신 거고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 관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준비해 보시고 나 내일 모레 모의고사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나 뭐 해볼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심호흡을 하고 첫 모의고사다 3월 그러니까 3학년 올라와서 수험생에 대해서 첫 모의고사다라는 인지는 하되 부담감은 좀 덜고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심호흡 크게 하고 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새로운 시험지를 어떤 순서로 내가 공략해야 되지? 한번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선택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될지, 먼저 풀어야 될지, 독서를 먼저 해야 될지, 문학을 먼저 해야 될지. 이건 아마 지금 고3이 되는 친구들은 처음 맛보게 되는,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일 텐데 기출문제를 쭉 스캔해 가면서 자기만의 작전을 한번 짜보는 게 좋습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 이제 A매치 축구 경기라고 한다면 아직 월드컵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강한 상대랑 이렇게 싸워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평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틀리고 내가 못하는 것은 아주 당당하고 아주 멋지게 틀리시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욱더 나의 부족함을 두드러질 수 있도록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점수가 몇 점이냐, 몇 점이냐, 11월에 비해서 나는 몇 점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한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한번 자기의 수험생의 전체를 관장하는 감독이 되어서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자기가 자신을 운용해 보시는 첫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아, 맞습니다. 동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는 늘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잘 봐야 되는 시험이 아니고 제대로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부족한 점이 나오고 또 부족한 점은 또 우리 동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방송하면서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안내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동수님 자주 모셔갖고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많이 올릴 수 있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연구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보겠습니다. 수험생 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